2024년 AMPM 글로벌이 준비한 특별한 새해 선물 1월 10일 오후 4시부터 AMPM 글로벌 프로마케터에게 무료 컨설팅도 받고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그로스쿨 김나영 대표가 선사하는 맛있는 콘텐츠 마케팅 무료 강연도 들을 수 있는 기회. 단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 주시고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컨설팅 6팀의 김수비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찬 마케터입니다. 자, 아침부터 이제 또 라이브를 찍게 됐는데 오늘 주제 신규 브랜딩 이렇게 하세요. 와, 두 두 명 명이 됐어. 나가요. 4명이에요. 하자마자 2명 됐어. 나가지 마세요. 자, 오늘 주제 신규 브랜딩 이렇게 하세요. 사실 라이브 하는 거 많이 봤죠.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네. 학교 하면서. 네. 어떤 주제 많이 했어요? 보통 주제를 제가 많이 봤던 거는 어떤 매체에 관한 설명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런 방식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그런 꿀팁이나 그런 운영 방식에 관한 영상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수비 대리님은 네. 신규 브랜딩으로 주제를 정하셨는지? 제가 광고주 분들이랑 이제 연락을 하면서 대부분 이커머스 관련 쪽이랑 연락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카메라는 저기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이랑 연락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보통 이커머스 관련이고 정보가 많이 없으시기도 하고 이제 작게 스마트 스토어만 열고 시작하시는 그런 광고주 분들이 계셔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네, 부족하거나 이제 작게 본인 브랜드 혹은 이제 어디서 물건을 가지고 오셔서 작게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 광고주 분들이 많으셔서 소상공인들이 많았다. 네. 그래서 이제 신규 브랜딩에 관한 영상과 정보를 제공해드리면 이제 제가 연락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신규 브랜딩을 하려고 하시는 광고주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이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주제를 정했다. 네. 오케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체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네. 어떤 매체가 좋고 이건 어디서 팔아야 되고 는 이제 그거 그냥 과정 중에 네.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 네. 어쨌든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최종적인 목표가 뭐고 사이사이에 이제 끼워 넣는 것들이지 사업체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거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왜 당연히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돈 때문에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보통 이분들 그러면은 신규 브랜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규 브랜딩 일단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검색 광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나도 SNS 시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제 논타겟으로 많은 고객들이나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다. 왜냐면 인지도도 없고 건강할지 SNL지 그냥 고민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추상적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배너 광고가 좀 알맞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추상적인 고민보다 더 많은 노출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제 추상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해결법은 더 많은 노출이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뭘 해야 되지라는 그 광고에 대한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노출과 돈을 버는 게 이제 그분들의 목적이잖아요. 광고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이제 고객을 유입을 시켜서 결국에 이제 본인들의 제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돈이 생기니까. 자, 그럼 그러려면 검광은 노출이 안 되나? 검광도 노출이 되지만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해야 한다. 이제 왜? 소비자들이 직접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제 그 검색 광고가 보이는 게 이제 대부분이니까
그 검색하는 이유는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배너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이제 본인이 검색하기도 전에 배너가 이렇게 떠버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거 필요했는데 잘 됐다 혹은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직접적으로 검색을 하지 않는 이상 노출이 안 되니까 네. 일단 먼저 노출시킬 수 있는 배너 광고를 해야 한다. 네. 그럼 사실 배너 광고를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유입이 되고 무조건 우리 브랜드가 인지가 되고 한다는 보장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는 됐어요. 네. 검색 광고는 이제 수비대리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소비자나 고객이 니즈를 가지고 내가 검색이라는 액션을 하기 전까지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기가 어렵죠. 안 되죠. 검색을 안 하면은 네. 우리 브랜드 노출시킬 수가 없죠. 검색 광고는 굉장히 직접적인 광고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죠. 이 어쨌든 니즈를 가지고나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맞다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잠재적인 고객을 먼저 우리가 찾아서 노출할 수 있는 게 사실 배너 광고기는 해요. 네. 그래서 배너 광고를 먼저 추천을 드린다? 이해는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는 돼요. 그러면 배너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사업을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돈을 욕할 뻔했네. 돈을 매우 많이 벌고 싶어.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어. 네. 그러면은 언제까지 배너 광고만 해야 할까? 언제부터 검색 광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준을 정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배너 광고를 통해서 언제부터 믹스를 할까? 배너 광고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노출을 먼저 시키는 게 우선 되고 이제 일단 노출을 먼저. 네. 오케이. 노출을 시키고 이제 사람들이 인지했을 때 이 배너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사이트나 그런 쇼핑몰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입이 조금 생기거나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알려졌고 인지가 됐다라고 생각이 이제 광고주 분들마다 기준이 다를 건데 이제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나 아니면 관련된 세부 키워드들을 사용해서 검색 광고에 검색 광고로도 2차 유입을 늘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네. 질문. 왜 배너 광고를 우선 추천을 할까요? 그것도 신규 브랜드한테.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사실 네. 신규 브랜딩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요렇게 뭐 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신규 브랜딩. 일단 신규 브랜딩이나 뭐 새로운 뭐 브랜드 런칭하거나 새로운 사업체를 차렸거나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거죠. 이거는 사실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는 얘기해 줄 수는 있어. 네. 근데 그분들이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다들 뭐 검감 얼마 써보려고요. 그 네이버 광고 좀 해보려고요. SNS 좀 어떻게 해보려고. 누가 하면 잘 된대요. 이런 그쵸. 식으로 듣고 네. 오거나 아니면은 이미 자기도 그 광고를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은 죄다 뭐 인스타 광고 하네, 뭐 죄다 뭐 어디 GPA 하네, 뭐 죄다 일단 검색 광고는 기본이라고 하니까 나도 일단 돈이 있든 없든 필수적으로 검색 광고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죠. 내 줏대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 줏대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온 사방팔방에서 너무 과정보화된 그쵸. 상태로 흔들린 네.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지. 수비 대리님께서 얘기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납득될 만한 이유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 배너 광고를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오케이. 아까 배너 추천 이유. 너무 거창한데 배너 추천 이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 광고나 쇼핑 검색 광고는 일단 검색으로부터 유입이 되는데 배너는 일단 논 타겟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나중에 타겟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세부 설정을 통해서 먼저 노출시키고 인지시키는 게 이제 저는 노출이랑 인지를 시키는 게 우선인데 이제 그래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소상공인이나 신규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많이 낮고 그런 같은 제품군이 시장이 너무 많아요. 일단 그래서, 신규는 인지도가 낮고 비슷한 제품군이 이미 시장에 있다. 맞아요. 그래서 경쟁력도 이제 같은 제품이어도 조금 더 저희가 익숙하고 아는 대기업
브랜드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도 굉장히 낮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무조건 경쟁력이 낮다라고만 하면은 네. 사실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력에도 되게 많은 게 있는데 뭐 가격 경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브랜드 인지에 대한 경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한 제품에 대해서 이미 시장 라인을 꽉 잡고 이 제품이면 요거 사야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미 경쟁사들 그러니까 이미 탑 5에서 위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똑같은 제품을 진짜 엄청 싸게 팔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잘 나가? 대기업에서 이 갈고 나왔다 할 정도 브랜드 인지가 빡세면은 네. 그냥 바로 떼어도 돼요. 그렇죠. 네. 바로 떼려 그냥 TV 광고 쏘고 모델 쏘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태에서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그거죠. 가격을 언제까지 깎아줄 수 없고 그쵸. 언제까지 이벤트만 할 수 없고 언제까지 원플러드로 팔 수 없거든. 돈이 안 되죠. 음. 네. 그런 게 있어요. 애초에 안 주다가 주면 되게 좋아해. 근데 365일 맨날 원플원 하다가 이제 우리 브랜드 유입도 좀 되고 이제 제 가격에 팔겠습니다 하면은 안 사죠. 싫어해. 네, 그렇죠. 맞죠. 그 처음에 다들 프로모션을 해서 뭐 저희 신규 런칭을 해서 이런 이벤트성으로 한 번씩 단기로 하는 건 좋은데 그걸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죠. 프로모션, 뭐 유입 만들고 단기적으로 매출 쌓는 거 좋지만 그거는 정말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쵸. 브랜딩에 대한 그냥 광고에 대한 비중을 이렇게 조금 조절해서 퍼포먼스랑 브랜딩을 좀 섞어서 잘 쓰시거나 아니면 브랜딩에 대한 파일을 좀 따로 계속 꾸준하게 같이 하시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배너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수비 대리님께서 얘기하는 게 인지도도 확실히 낮을 거고 신규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품군이 솔직하게 들어보면 많이 네. 들어왔잖아요. 네. 우리 제품 진짜 좋고 네. 막 시장에 있는 거 막 다 핫다. 그렇죠. 이런 말 해도 되나? 막 다 핫다고 막 이거 우리 거 누가 한번 써보기만 하면 평생 이것만 쓸 거다. 맞아요. 그럼 제가 장사했죠. 네, 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제품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제품 좋아요. 좋지만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쟁력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 다들 하고 있는 모든 광고를 그냥 저희도 이거 해보려고요 막 한다 해서 기대하는 만큼의 전환 효과가 나오기는 힘들 그쵸. 것이다 네. 라고 보기 때문에 브랜딩을 같이 하세요 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초반에 어쨌든 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너를 하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 설명 잘했어요? 네. 맞아요? 최고예요. 자 그러면 또 그럼 그거 같아. 배너를 보고 들어왔어. 저는 네. 쇼핑을 하거나 할 때 네. 그 이제 단순하게 배민 얘기를 하더라도 네. 새로 뜬 가게에 이렇게 신인규인가 이렇게 뜨잖아요. 네. 그러면 다 눌러서 구경은 하거든요. 네. 근데 안 사 먹어요. 왜 안 사 먹으세요? 리뷰가 없어서. 리뷰. 그쵸. 뭐 그 막 음식 사진 진짜 예쁘게 찍어놓고 막 리뷰 이벤트 합니다. 뭐 합니다. 근데 내가 고작 그 캔 음료 하나 받아 먹겠다고 도전을 해야 하나? 그쵸.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냥 찜을 해놓거나 네. 아니면은 찜 해놓거나 하다가 가끔 생각날 때 들어가는데 리뷰가 그래도 한 3-40개 쌓여서 네. 엄청 그때 시켜 먹어요. 오, 리뷰 30개. 그 뭐 네. 별점이나 그쵸. 아니면 여기 뭐 사장님이 친절해요 같은 이런 게 있으면은 네. 그때 한번 시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4.5점 밑으로는 안 먹는 것 같아요. 꽝꽝하시네. 6점인데. 네. 그럼 제가 배민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제 광고도 중요하지만 광고보다 더 실질적인 고객 유입에 더 실질적인 게 있다라고. 오늘 이제 소통 한번 해볼까? 자, 책임님 안녕하세요. 방구구만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자, 제품별 리뷰 작업은 필수인가요? 제품을 한 50개 파는데 그걸 싹 다 리뷰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리뷰 작업이나 굳이 리뷰 작업이 아니더라도 뭐 상세 페이지든 네. 아니면 브랜드 그 사이트에 대한 컨디션이든 이미지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긴 했는데 하는 그거야. 우리가 광고 배너 전단지를 막 뿌려가지고 손님 유입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 손님을 놓치는 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쵸, 아깝죠. 너무 아깝기 때문에 요런 작업이라도 해보세요. 해주세요. 추천이지 추천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있잖아요. 막 광고 배너는 진짜 기똥차게 만들어 딱 들어가는데 0, 0, 0 막 이러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한 10개만 쌓아볼까요? 아니면 지인한테라도 팔아가지고 우리 몇 개만 좀 해볼까요? 라는 그쵸. 거를 하기는 하죠. 자, 안녕하세요. 네이버 광고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혹시 리뷰 작업을 자사물로 하게 되어도 네이버에서 광고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리뷰 작업은 네이버에서 지향한다고 해서요. 당연히 지향하죠. 사실 구라치는 거니. 제가 하는 말은 그거죠. 매달 300개씩 때려 넣어가지고 리뷰 작업을 필수로 하세요가 아니라 아이씨 이렇게 말하니까 좀 나쁜 거 알려주는 것 같은데 리뷰 작업이 필수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껏 광고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유입된 고객, 유저를 그냥 놓치는 게 조금 아까우니 아깝다.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리뷰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고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는 저희가 거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이트 컨디션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네. 세 개가 이제 이렇게 삼위일체에 이르면 정말 좋겠지만 그쵸. 말도 안 된다 하면 뭐 팥붕이냐 슈붕이냐 이렇게 고르시는 아. 일단 이거라도 먼저 하나씩 한번 네네네. 해보셔요 인 거지. 전 리뷰 작업 필수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보면 제가 뭐가 돼요? 그쵸. 어. 그러니까 그거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느 정도 브랜드가 인지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미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 네. 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걸 많이 해요. 최대한 소비자가 리뷰를 남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거든요. 그쵸. 리뷰를 남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거기는 이제 조건이 어찌됐든 안에서 활동하는 유저들이 있고 갑자기 상관을 하시. 난해한 질문이었네요. 경고입니다. 무섭습니다. 네, 경고입니다. 재현팍님, 네, 경고입니다.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리뷰를 남길 환경을 만들어준다. 리뷰 남길 네. 환경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리뷰가 쌓여 있거나 아니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본적인 유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구매를 하러 오거나 네. 아니면은 그 리뷰 쓰면은 뭐 이벤트 뭐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리뷰 잘 쓴 사람들 뭐 선정해가지고 갑자기 제품 주거나 제품 그러잖아요. 주거나 네. 뭐 적립금을 주거나 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그거죠. 내가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적립금 받으려고 제품을 사가지고 여기서 쓸까? 그건 아니죠. 거나 네. 이미 한 2-3달 전부터 꾸준하게 여기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네. 어차피 나도 물건 산 걸 리뷰 기똥차게 사가지고 적립금 한 10만 포인트 받아볼까? 하는 거랑은 무조건 다르다는 하죠. 얘기예요. 네. 저도 실제로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 리뷰를 아무데나 남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브랜딩이라는 게 참 설명 이게 그 있잖아 뭐 수치적으로 이렇게 차차차 뭐 3개월이면 우리 브랜드 퀄이량이 이만큼 되고 이렇게 차차차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진짜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러면은 브랜딩을 이렇게 했다고 쳐요. 브랜드 인지나 브랜딩에 관련한 광고를 계속 꾸준하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걸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 성과 측정이요. 물론 팔리면 좋지만 그렇죠. 우리가 막 브랜드 뭐 안에서 구매자도 늘어나고 뭐 회원수도 늘어나면서 막 판매도 하면서 막 꾸준하게 막 선점하면 너무 좋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행복회로만 돌리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 팔릴 때도 있고 안 팔릴 때도 있고 뭔가 유입은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돼서 이제 우리가 뭘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를 하다가 여기는 뭐 CTR이 낮으니까 뭐 소재를 바꿔보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걸 체크를 하면서 하면 좋을까? 자, 브랜딩 수치화가 참 난해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걸 체크하면서 운영하면 좋을까? 이제 제 대답 좀. 제 생각은 일단 그 광고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냥 편하게. 근데 그러니까 제- 그 생각을 네. 좀 말해줬으면 좋겠어. 제 생각은 이제 수치와 그 광고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이제 본인들이 한번 객관화가 되어서 이걸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객관화. 네, 그러니까 광고주분들 객관적으로 보세요. 네, 아니요. 그래서 객관적인 게 이제 사실 필요해요. 왜냐면 자기 새끼 다 이쁘듯이 이제 자기 제품 다 예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켜.
지켜줘. 아이고, 네. 지켜. 네, 지켜야 되는데 이제 그 광고를 아무리 예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기깔나게 배너 다 띄워도 막상 들어갔는데 페이지도 별로고 후기도 없고 별점도 없고 그 광고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와 안에 있는 메시지가 다르다면 유입만 되고 이제 다시 나갈 것 같다. 이탈률이 높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광고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객관화를 해서 우리의 제품이 어느 강점이나 어느 소구점이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제 홈페이지나 그런 쇼핑몰을 좀 예쁘게 꾸미시던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예쁘고 멋있게 하세요. 그러니까 광고와 같은 컨디션을 만들어라. 안에 네.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가. 그렇죠. 이제 왜냐면 안에만 예쁘게 꾸며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제 광고만 한다고 해서 안에가 좀 많이 떨어지면 이제 나가기 때문에 같은 컨디션을 만들어라.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같은 컨디션을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아까 별점과 후기가 어느 정도 연계. 일단 방금 말하는 것만 이제 마저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후기와 별점이 연계면 또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리뷰 작업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경찬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리뷰를 남길 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냥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네. 운영을 계속해. 근데 3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이고 유입은 되는데 사람들이 제품을 안 사. 그럼 이게 브랜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아니죠. 브랜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느끼고 3개월이고 1년이고 이제 아무 전환도 없고 고객도 없고 유입도 없으면 이거는 내가 광고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환이 나오면 좋겠지만 내가 브랜딩 관련한 이런 광고를 하면서 어떤 걸 체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그거요. 우리가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로아스 몇 프로 나왔고 뭐 전환율이 몇 프로고 뭐 이 매체에서는 유독 전환율이 높고 뭐 이 소재는 뭐 들어오기만 하면 사고 뭐 20대한테는 이런 소재 쓰고 30대한테 이런 소재 쓰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쉽게 조금 직접적으로 내 눈으로 여기 잘 되네. 여기서 잘 팔리네. 이걸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브랜딩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배너 광고는 계속해. 네. 뭔가 광고 클릭은 해 사람들이. 돈은 계속 나가. 근데 제품이 제대로 팔리는 건지 사람들이 유입이 정말 제대로 되고는 있는 건지 여기서 뭐 사람들이 정말 이 광고 때문에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가 그 퍼포먼스적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힘드니 사실 많이 지친단 말이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꼭 브랜딩을 제대로 키울 거기 때문에 시키시는 대로 다 할 거고 막 기다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장만 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자 직원들 월급 줘야죠. 유지비 줘야죠. 그리고 막 세금도 내야 되지. 광고비도 계속 써. 근데 1년 동안 매출 안 나와. 나는 절대 못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그거요. 어떤 수치로 우리 브랜드가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매출이 아닌 전환이 아닌 어떤 걸로 같이 이 성장률을 파악하면 좋을까? 일단 저희가 주제가 신규 브랜딩이다 보니까 그 브랜딩 한 제품에 대한 검색수나 인지도나 이제 브랜딩이 잘 됐는지를 파악하면 그래도 광고가 아예 비효율적인 건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광고 소재나 이런 배너를 돌릴 때 뭐 브랜드 명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가 팔고 있는 뭐 제품명도 들어갈 거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 이제 텍스트 속으로 그런 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제 2차 유입을 만드는 검색을 할 수 있는 그 검색 양이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그거죠. 검색을 한다고 해서 전환이 나온다는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있잖아. 내가 오늘 가게 딱 처음 냈는데 365일 매일 들어오는 손님이 1명인 거나 이번 달은 1명이었지만 다음 달은 3명 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쵸. 실질적으로 딱히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아니야.
그쵸. 근데 그걸 숫자로 보면은 무려 3배가 늘어나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런 광고를 했을 때 우리가 검색됐으면 하는 그 키워드의 검색량이 늘어나는지를 일단 저는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거는 회원가입을 사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알림받기나 그 관심 고객 같은 거 이런 숫자가 늘어나는지, 제품에 대한 찜이 늘어나는지, 뭐 자사몰이면 뭐 회원 수가 늘어나는지, 그 비회원들 장바구니가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광고 대시보드에서 볼 수 있는 클릭 뭐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객이 될 만한 액션을 하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가 맞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수치들이 늘어나면 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였다는 거니까 신규 브랜딩 입장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인지도라고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관리를 하기도 편해요. 뭐 알림받기 고객한테만 광고를 썬다든지 그렇죠. 그분들은 어찌됐든 우리 브랜드에 들어와서 구매 직전 단계에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즈가 없는 게 아닌, 그냥 니즈가 있긴 있다. 당장 지금 아닐 뿐. 그렇죠. 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런 고객들에게만 뭐 CRM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알림받기 고객 전용 뭐 프로모션 아니면 우리 회원 전용 프로모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전화를 만들어내고, 그럼 걔네들이 DB도 당겨주고 무료 배송도 해주고 원플러스도 해주고 하면은 그렇죠. 이제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은 신규가 들어와서 활동하기가 편해져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깔릴 테니까. 저 이제 할 말 없는데 뭐 더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신규 브랜딩을 원하시는 광고주 분들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저희 근데 11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기를 더 해볼까? 자, 2차전 시작해볼까? 오케이. 그럼 배너 광고도 하고 검색 네. 광고도 했어. 그러면 이제 그거 있거든요. 어찌됐든 많은 데서 여러 군데에서 광고를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키워드가 사실 지금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뭐 이렇게 하는데 네. 네이버만 하시죠라고 하면은 근데 저희 구글이랑 카카오랑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마트 가자라고 했을 때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빼먹은 게 있다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있다시피 똑같이 검색을 해도 누구는 구글 검색만 하는 사람이 있고 네이버만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카카오에서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어쨌든 활동 유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엔간하면은 완전히 다 따로 이제 우리는 무조건 구글 파야, 우리는 무조건 네이버 파야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처음에 무조건 많은 매체를 다 던져놓고 안 되는 거 털털털털털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네. 초반에라고 하면은 제일 파이가 큰 곳에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뭐 매출이든 아니면 퍼포먼스든 브랜딩이든 이게 활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계속 활동을 막 3년 동안 뭐 계속 같은 걸 막 이렇게 잘했어. 근데 어쨌든 임계점이라는 게 오거든요. 성장은 하겠지. 광고를 하니까. 네. 근데 이게 막 하다가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이 선에서 막 오르는 듯 하다 프로모션을 이렇게 조금 올랐다가 네. 끄집에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이 이렇게 딱 왔을 때 이제 네이버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면 네이버에 대한 트래픽을 어느 정도 먹었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트래픽이 있는 곳에도 한번 테스트. 여기서 나오네? 그럼 여기 조금 더 키워주고. 왜냐면 그 기존에 쓰던 데는 임계점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엔간질 광고하면 여기는 이 정도 매출 나오는 곳이구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개를 초반에 그냥 그 그물 뿌리듯이 다 던져놓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제가 뭐 1년 전에 구글에 매달 50만 원씩 해봤는데 효율이 없어서 구글 안 하려고요. 네. 하면은 거기에 미끼는 뿌려보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많은 매체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한 매체를 집중해서 여기에서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네.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배너는 좀 달라요.
배너는 배너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매체가 뭐가 있지? 네이버도 있고 아니면 SNS 메타 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네트워크도 있고 구글도 네. 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배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도 그 툴을 보는 것 같아요. 같은 GFA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메인에 띄울지 스마트 채널로 띄울지 아니면은 그 밴드 지면에 띄울지에 대한 게 다 다르거든요. 그쵸. 다 다르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어떤가요? 메타에서 정말 잘 나오는 소재가 있었어. 메타 이거 뿌리기만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회원가입해. 네. GFA 뿌리면 회원가입 안 해요. 그쵸.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의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특성도 다르고 이제 연령대나 관심사나 이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죠? 그 특성이 다르다가 너무 넓긴 한데 그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관심 취미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인스타 메타 지면은 글을 읽기 위한 지면이 아니에요. 그죠. 사진을 보통 사진을 보고.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썸네일 뭐 이런 이미지만 봐도 글을 읽기 위한 지면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GFA에서 노출되는 지면들을 보면은 뉴스 탭, 스포츠 탭, 그러니까 그 글을 읽기 위한 탭들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같은 소구점이어도 소재를 이미지화로 만드냐, 글화로, 텍스트화로 만드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네. 같은 랜딩이고 그쵸.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거 많이 궁금했다. 예산. 배너 소재 예산이요? 얼마나 어떻게 오랫동안 많이 써야 하나요? 이런 예산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럼 보통 수빈님은 예산 얼마 쓰라고요? 저는 예산을 막 얼마큼 쓰세요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고 왜냐면 이제 광고주 분들이나 그 쓸 수 있는 가용 범위가 다르기도 하고 이제 제품마다 저희가 어떤 키워드는 비싸고 어떤 키워드는 안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쓰세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고 이제 처음 이제 문의를 주셨을 때 테스트 기간 동안은 뭐 그쪽 제품 구매에 맞춰서 얼마 이상 쓰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거기서 조금 효율이 나온다 하면 조금 더 늘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얼마 쓰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뭐 그런 질문 안 받았어요? 어떤가요? 남들은 얼마 써요? 아 맞죠. 근데 저는 사실 그건 거예요. 남들 얼마 쓰는 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매달 3천만 원의 광고비를 쓰고 있어. 근데 수비들이는 신규여가지고 매달 100만 원밖에 못 써. 네. 3천만 원 따라 쓸 거예요? 절대 못 쓰죠. 절대 못 쓰잖아요. 남들 얼마 쓰는지가 사실 나는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고 내가 쓸 수 있는 비용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 와중에 그러면은 최소 비용은 얼마예요? 라고 많이 맞아요. 물어보고. 있으세요. 최소 비용? 그럼 제가 최소 비용 매달 300만 원 쓰세요라고 하면 300만 원 쓰실 네, 못 건가요? 쓰시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예산을 얼마나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찌됐든 각 사업체와 제품마다 원가라는 게 있고 마진이라는 게 있거든요. 막말로 예를 들면 뭐 화장품이라고 해. 근데 이 시장에 있는 이 화장품은 1,000원에 팔아도 900원이 남아. 그럼 광고비를 900원 어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똑같이 1,000원에 팔잖아. 근데 내 거는 200원밖에 안 남아. 그 200원밖에 못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 900원 쓴다고 따라 쓸 수 있어요? 절대 못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하기 전에 우리는 물건을 하나 팔면 얼마가 남기 때문에 한 제품당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한 제품당 900원이 남아. 그러면은 못해도 거기서 100원이라도 남겨 먹으려면은 800원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고객 한 명이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800원이네? 라는 그런 약간 가용 범위?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남기려는 거고 우리 아까 얘기한 대로 목표가 되게 중요하잖아. 이 네.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제품 하나당 800원까지밖에 못 써요.
라고 하면은 그냥 평생 원 플러스는 이거 그냥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남지만 뭐 몇 개월 동안은 뭐 이거는 뭐 재투자해서 뭐 브랜드 할 거다 봐 아니면은 몇 개월 동안은 이 중에 얼마나 뭐 브랜딩을 쓸 거다 뭐 몇 개월 동안은 이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뭐 들어온 사람이 뭐 하나 뭐 들어온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3명당 하나씩만 해도 저희는 뭐 오케이다 약간 그 마이너스 비율이나 아니면 마진 비율이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정해놓으면은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짜드리기가 편하죠. 그쵸.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한 어쨌든 들어올 때 들어오거나 노출시켜 광고 비용이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얼만큼이신데 지금 이 광고를 하기에는 전환이 나올지언정 너무 맞추기가 힘드니 뭐 조금 더 CPC가 싼, 조금 더 CPM이 싼 이쪽으로 가서 하고 뭐 검색 광고로는 다들 쓰는 메인 키워드가 아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브랜드 키워드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소재로 보여주는 그런 텍스트 키워드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게 서로 반응이 오는지 보죠. 뭐 이런 거를 짜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 써야 돼요?라는 질문은 저희가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예산이 1억이다라고 하시면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그 있어요. 그냥 이런 지금까지는 뭐 되게 작은 신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뭐 저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요라고 했지만 진짜로 약간 그 시장이 약간 새로운 신제품? 아니, 패러다임? 맞아.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진짜 막 엄청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긴 해요. 그냥 단순하게 5천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 5천만 원을 100% 온라인 광고에만 쏟을 건지 아니면은 그 2차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조금 같이 해가지고 배분 운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방향을 맞춰주시는 분들이랑 브랜딩을 준비하시면은 좋겠다. 근데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예산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예시가 다 1,000만 원대라서 저희가 주제가 신규 브랜딩이니까 나는 100만 원도 못 쓰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해요. 실제로. 근데 그런 분들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일단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만 원 써야 된다. 300만 원 써야 된다. 5천만 원 써야 된다. 이거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사용하실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어떤 효과를 이제 낼 수 있는지. 저 한 달에 10만 원밖에 못 써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럼 광고하지 마세요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은 그 10만 원 내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시면 광고주님도 안 되시겠지만 10만 원 쓰더라도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거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10만 원이면은 저희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월 예산 10만 원으로 브랜딩과 퍼포먼스를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건 힘들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들은 인생이 걸렸고 돈이 벌렸고 직장이고 내 삶이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10만 원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쉽게 얘기해서 자 10만 원이면 1예산 얼마야? 1에서 3,300원이요. 3,300원. 3,300원이면은 그래 정말 우리 제품은 뭐 어떻게 검색 광고 기조로 얘기를 하자면 뭐 CPC가 다행히 싸가지고 500원밖에 안 해. 네. 근데 내가 쓸 수 있는 하루 예산이 얼마야? 3,000원이면 3,000원이에요. 심지어 부가세 빼야 되니까 3,000원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 6번 받으면 광고가 꺼져요. 그러면 뭐 6번 받으면 광고가 꺼져요. 그래 6번을 받았다 쳐. 6명 그 보통 전환율이 1%만 나와도 굉장히 그쵸. 그러면 우리는 100명만 유입을 시키면 어쨌든 제품이 하나는 팔리네. 그러면 그 100명에 대한 CPC를 해가지고 얼마 써야 이런 걸 계산을 할 텐데 자 1% 전환율이 너무 좋아서 5%라고 쳐. 5%야. 100명 들어오면은 5명이 사. 20명 들어오면 1명이 사. 네. 자 하루에 6명밖에 못 들어와. 3일 광고해야 하나 파는. 그쵸. 그것도 5%일 때. 그러면은 뭐 우리가 평균 1%면은 괜찮지 않나 1%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하루에 6명 들어와. 100명 들어오려면 며칠 기다려야 돼? 계산도 안 돼. 잠깐만.
17일, 16일, 17일. 20일 정도 돼야 이제 한 명에서. 근데 이것도 우리가 계산해서 그러면 보름은 광고하셔야 되니까 한 달 동안 고객 2명 받는 거예요. 그것도 1%야. 1% 잘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죠. 매달 10만 원 해가지고 광고 한 30분 돌리면 꺼질 거 그거 한다고 10만 원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 인 거지.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인 겁니다.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 10만 원 가세요. 아이 다시 놓지마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밖에 못 돌리니 그럴 거면 차라리 그 10만 원으로 조금 더 제품에 투자를 하거나 좀 더 좋은 상황을 차라리 뭐 그걸로 뭐 페이지 진짜 예쁘게 꾸미거나 아니면 이미지 소재를 막 이렇게 만드는데 더 투자를 하시고 맛있는 커피 드시고 너무 갈수록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근데 저희 주제는 오늘 신규 브랜딩이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좋아요.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정리. 클릭당 비용? 어떤 클릭당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클릭당 비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어떤 매체고 어떤 제품이시고 어떤 소재고 어떤 순위에 노출을 시키고 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스마트 스토어에 광고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를 이분이랑 해볼까요? 제품이 어떤 거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일하고 계셔서 채팅이 조금 어려우신가 봐요. 어려우신가 보다. 액상 커피입니다. 커피 맛있겠다. 커피 참 좋아하거든요. 액상커피 스마트 스토어. 사실 그러면 이제 커피라고 하면은 일단 물건 판매하니까 그냥 쇼핑 검색으로 얘기를 해자고 보면은 클릭당 비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죠. 무조건 상위 노출을 시키겠다. 우리는 액상 커피나 아니면은 그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상위 노출 시키고 사람만 들어오면은 무조건 판매할 자신이 있어라고 하면은 많이 쓰세요. 클릭당 비용 그냥 1등 봐가지고 그냥 계속 쓰세요. 이건데 아까 못 들으셨어. 이분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들어버리신 거야. 그래서 이 제품을 판매할 때 마진이 얼마 남고 우리는 얼마 정도로 광고비를 쓸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명의 고객을 유치할 때 우리는 최대 그 전환당 비용을 얼마까지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거나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된 사람이 전환율이 그래도 보통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도 100명 집어넣으면 2-3명은 필수로 삽니다. 라고 하면은 전환율이 굉장히 좋구나 하면서 이제 뭐 검색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검색 그 키워드를 어떻게 뽑을지 단순하게 액상 커피가 아니라 그럼 브랜드명을 같이 끼워가지고 한다면 그리고 이 액상 커피도 그냥 뭐 예를 들면 수빈의 액상 커피 이게 아니라 종류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확장 소재지도 달아주고 이미지도 달아주고 그리고 검색될 만한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추출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메인이면은 당연히 노출량 많아요. 많겠죠. 경쟁률도 높아요. 그럼 당연히 비싸요. 맞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설명을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네, 저희 어차피 이제 곧 꺼야 돼서 이제 저희도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이제 밑에 정보가 뜨는. 그러면은 수비 대리님한테 이따가 통화 저희도 12시에는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11시에서 11시 한 반? 네. 괜찮아? 그 이후에는 이제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를 해주셔야 오전 돼요. 중에 이제 저희도 갈 거기 때문에 오전 중에 차라리 수비 대리님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요거는 어쨌든 대표님의 그 브랜드와 사업체와 상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 이거는 같아요. 직접적으로 그 히스토리랑 그 가게 사업에 대한 그거랑 아무튼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맞추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사실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는 방법이 사실 아닐 수도 있고 이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어서 요거는 차라리 수비대리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은 정리해서 이메일로 이메일 있구나. 몰랐네. 지금 카메라 밖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메일 주시면은 뭐 오늘 이따 오후에 미팅도 있고 하니까. 네, 메일
그러니까 뭐 오늘 주셔도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연락해도 되고 아니면 괜찮다면 제가 월요일에 연락드릴게요. 아니면은 일찍 주시면 이제 12시 전에는 가능합니다. 네, 오후에는 미팅이 있어서. 네. 그래서 만약에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뭔가 내 매장에 대한 방향이나 아니면 매출이든 브랜딩이 사실 아니어도 돼요. 매출 뭐 증대나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 증대나 아니면은 유입은 많은데 안에서 전환율 증대나 이런 것들 궁금하시면 그냥 편하게 메일이나 전화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종료하는 거 맞습니다. 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정리는 라이브 저희 올라오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이제 저희 신규 브랜딩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엔 거의 무료 컨설팅까지 도와드렸는데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 정도면 저는 오늘 방송 좋았어요. 정말 자찬 10명이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많이 네. 봐주셨죠. 재현팡님. 경고야.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사실 무슨 말 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알잖아요. 다들 주제만 정해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오히려 유용한 정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또 한번 그때는 다른 주제로 만약에 듣고 네. 싶은 주제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더 또 같이 함께 해주시나요? 네, 이 영상 내에서 같이 약속했으니까 저 약속 안 감사합니다. 했는데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만 더 신나게 할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써주세요.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